네, 안녕하세요. 오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 실적이 이번 수요일부터 있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빅뱅커들이 실적 발표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이제 아티클을 하나 읽어볼 건데, 이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제이 팔슨스라 그래서 이분 이제 사진력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1년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시고 2013년도 저기 보시면 2013년도에는 뱅크 아메리카스 뱅킹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책을 적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2016년에 책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Investing in Bankers라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책을 쓰신 지금은 이제 작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티클도 내시는 걸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제이 팔슨이라는 분이 여기 보시면 Seeking Alpha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그 아티클을 실은 거죠. 10월 10일 날 이제 실으신 것을 이제 제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고 제가 거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는 쉽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는 빅뱅크 중에 하나 보통 여기 보시면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아는데 이분을 통해서 어떤 점을 이제 이 실적 발표 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3분기에 이제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문 링크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할 때 이제 그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번 수요일부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보통 얘기될 게 이 30개의 이제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기로는 2분기 실적 발표한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 3분기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프로비전입니다. 프로비전은 이 대출해주면 대출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때 이제 그 손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번역되겠습니다. 프로비전 대손 충당금. 예. 그다음에 바이백은 이제 주식 다시 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요 세 가지가 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팔슨이 좋아하는 은행 주식은 고품질 하이 퀄리티 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 이제 퀄리티가 주식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렸을 때 보통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이 부채 비율이 적은 거, 부채 비율이 자기 자산에 비해서 한 30% 이하인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죠. 수익률이 높고 세 번째로는 이제 ROE, Return on Equity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20 이상 돼야 되죠. 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퀄리티 주식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이 퀄리티 뱅크 주식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니체 뱅크입니다. 니체라는 틈새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뱅크를 특별히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I'm not bullish니까 좀 싫어하는 거죠. 좀 꺼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 M&A를 하고 있는 회사, M&A 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지금 수익률이 좀 적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슈머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랜더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그 돈 빌려줘가지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된 회사들. 왜냐하면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그 돈 빌려주는 비즈니스만 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이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로 하는 이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조금 이 사람은 그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볼이고요. 이제 회사 이름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대 은행, 뭐 JP 모간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진 하나 찍어 두시면은 이제 기록해서 보시면 미국 은행 30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저는 이제 한 2번 읽어봤는데 가능하면은 차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보시면은 이제 은행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업에 대해서도 주식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볼 때도 이제 이거 비추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을 보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도 좀 알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0개 은행 리스트 밑으로 보시는 이 막대, 청색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15, 20, 25,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이제 은행별로 몇 명의 애널리스트가 그 실적을 예상했는지 그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적게는 여기 보시면 10명 이상에서 많게는 한 25명 넘게 이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이제 은행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는 10월 14일이죠. 수요일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은행들 좀 이제 청색이 심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들이 이제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은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이제 EPS가 주당 이익이죠. 주당 이익이 얼마 될 것이라고 이제 컨센서스니까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30개의 은행들의 컨센서스가 여기 밑에 쭉 나옵니다. 3분기 거죠. 이제 이런 많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한 결과 이제 이 아티클은 10월 10일 날 발표된 거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월 9일자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 이 30개가 이제 2에서 2.5니까 이제 1에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레이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이 중립이고 2는 바이, 1은 스트롱 바이고요. 그 다음에 4는 셀이고 그 다음에 5는 스트롱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2.5 정도면은 바이 렛이 대부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밑에 보시는 7가지가 더 많이 이제 불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이 7가지를 좀 더 보시면서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컨센서스가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CT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니체 캘리포니아 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니체가 틈새 시장이라고 그랬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대출업하는 틈새 시장인데 이스트 웨스트 뱅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서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은행이 이제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앤젤레스 쪽에 사니까 캘리포니아에 이런 은행들 이스트 웨스트 뱅크를 이제 한 번씩 봅니다. 브랜치를. 그래서 심볼이 EWBC고요. 시티는 C가 심볼입니다. 그리고 스몰 리저널이니까 이제 지역이겠죠. 지역 은행인데 퍼스트 호라이즌에서 FHN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라지 리전이니까 여기 스몰 리저널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지역을 커버하는 은행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CFC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NYC 멀티패밀리 렌더입니다. 그래서 NYC는 뉴욕 쪽이죠. 그래서 멀티패밀리니까 주로 이제 뭐 모기지 같은 거 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SBNY가 있고 오토랜더니까 자동차 론 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알리라고 읽어야 되나요? 알리 파이낸셜이라고 있고 ALLY가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렌더니까 크레딧 카드 렌더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싱꼬리 파이낸셜 SYF 요 일곱 가지가 이제 애널리스트 보기에 이번에 이제 불리시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그 차트를 밑에 이제 이분이 표현하는데 1위 바이고 3위 홀드 5가 셀 이렇게 돼 있죠. 10월 9일 날. 그래서 청색은 청색은 이제 좀 바이 레이트 여기 보면 2.5 이렇게 돼 있죠. 2.5 JP 모간 체이스 2.19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5인데 시티가 1.88이니까 1이니까 스트롱 바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내려서 보시면 이제 이게 녹색이 이제 스트롱 바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이 바이, 그 다음에 이 레드색이 2.8, 뭐 2.6, 5, 2.72 이렇게 되는데 아직 3은 아니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덜 좋아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지난 10일 동안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치를 좀 낮춘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30개 은행 중에서 19개 은행은 실적을 좀 낮췄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동안.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제일 많이 낮춘 게 이 M&T 뱅크입니다. 심볼이 MTB죠. 왜냐면은 지금 이 People's United Financial 심볼이 PBCT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TB가 PBCT를 인수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실적이 낮춘 거겠죠. 제일 많이 낮춘 게 이제 M&A 하는 회사 여기 낮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SVB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해서 심볼이 SIVB입니다. 그래서 이 SIVB는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그 산타클라란가 그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물론 뭐 기본적인 은행 업무도 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뭐 시작 스타트업들 투자하고 이런 데 좀 관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큰 기업이 나오면은 이 은행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SIVB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14.4%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EPS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시 이제 이렇게 컷한 거죠. 줄여서 발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표를 보시면 지난 10일 동안 이제 리비전이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얼마 EPS 리비전 예상치죠. EPS 리비전 그러니까 3분기 EPS 실적 예상치를 얼마나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조정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정밀하게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봤을 때 요 이제 30개 회사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동안 실적이 거의 한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에 이제 주가가 좀 잘 나가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소매 금융 쪽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실적도 더 좋아지는 편인데, 그래서 최근에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 4대 은행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래도 가장 좀 더 수혜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는 이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동안.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하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없으시지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은 지난 10일 동안 실적을 이제 내려서 내린 거고 블루색은 올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개가 나와 있고요. 그 은행 실적 이번에 3분기 발표할 때 앞에 요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프라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 또 적어놨죠. 뭐 부동산 살 때,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 집 살 때 로케이션 그러거든요. 부동산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은행 볼 때 프라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해 줬을 때 대출이 만약 상환이 안 됐을 때,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제 대손 충당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프라비전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은 이제 비용에 속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하면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익은 주는 게 되고, 대손 충당금이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은행들, 에브리지 뱅크죠. 보통 은행들이 2분기에 이제 예상치보다 27% 정도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 대손 충당금을 적게 준비한 회사들이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팔슨이 싫어하는 좀 피하는 쪽이라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이렇게 크레딧 컨센트레이션,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 대출을 많이 주는 회사, 대출을 주로 주는 걸로 돈 버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손 충당금을 적게 해놓으면은 이익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게 이제 일반 은행들은 27% 예상치를 높인 반면에, 그런 은행들은 60% 예상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실적이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돈을 빌려주라고 나라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페드에서도 이자율 낮춰서 돈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완화책 FDIC가 이제 미국 금융위원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감독원이죠. 은행 감독원에서도 완화책을 쓰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돈 풀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지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어주는 것이 다 이런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 된 이런 은행들한테 통해서 돈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익이 늘었다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는데, 캐피탈 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피탈 원은 비자와 마스터처럼 캐피탈 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있고, 뱅킹 업무도 하기 때문에 뱅크에서 돈 벌고 크레딧 카드 이제 론 줘서 돈 버는 걸로 해서 양쪽 다 돈 벌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많이 확보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싫어한다는 겁니다.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캐피탈 원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기 있고요. 얼라이 파이낸셜, 그다음에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있는데, 디스커버도 캐피탈 원처럼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3대 카드 하면은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 여기 이제 그거보다 메이저가 아닌 그 마이너 카드 회사들이 캐피탈 원, 디스커버가 있는데, 요 두 회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메이저 3대 회사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뱅크로. 그 다음에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 쪽은 은행 업으로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IT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꼬리도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돈 빌려 쓰라고
편지가 날라오는데 이런 거 이제 소매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편지 와서 돈 빌려가라고 하는 것들 영어로는 Consumer Credit Concentration 된 은행들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는 이분이 좀 이제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리스트 한번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밑에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5개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기도 좋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밑에 표는 뭐냐면은 지난 2분기 때 실적 예상한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이렇게 20% 많으면 50%였는데 이렇게 60% 넘게 이게 COF가 이제 그 캐피탈 1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아멕스 73%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주 많이 높았던 이유는 그 프로비전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죠? 대손 충당금을 적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이해하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 보실 때 요거가 이제 하나 펴주시면 되는데 이 100불이 만약에 이제 뱅크 에셋이 자산이죠.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할 때 100불을 빌려주면 56센트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손 여기 갖고 있는 대손 충당금 여기 보면 loan and lease provis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oan이 돈 빌려주는 거고 리스는 할부로 빌려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했을 때 프로비전 대손 충당금 퍼센트가 이 자산에 대한 퍼센트가 198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0.56 그러니까 100불에 56센트였다는 거죠. 근데 2021년도 2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0.3센트가 되는 거죠. 100불당.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아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파란 선이 아주 밑에 약간 0보다 내려오는 그게 이제 2분기 여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역사상 없었다는 건데 코비드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그래서 이분도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도 다 빼서 대출해 줘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정부와 국회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분 얘기로는 이제 크레이지 코비드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군요. 자, 그래서 내려서 또 보시면 그래서 다시 계속 이제 대손 충당금이 이제 은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가 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게 긴데 계속 연결돼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3분기에 이제 이익이 147빌리언이 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지난 이제 뭐죠? 이 3분기가 아니고 이 2분기 지난 6개월이죠. 올해 들어서 6개월이니까 상반기라고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147빌리언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은행들 여기 30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의 이제 대손 충당금은 30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제 1불이 100센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불 할 때 대손 충당금은 56센트가 평균이었죠. 그래서 100불 할 때 30센트에서 50센트가 이제 대손 충당금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상반기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3센트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를 하겠죠. 하게 되면 이제 이 하반기로 보면은 그게 이제 한 120빌리언으로 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대손 충당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준다 그랬죠. 이익이. 그래서 이 상반기 한 147 나왔으니까 하반기도 한 147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한 120 정도로 이익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라고 그러죠.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10% 정도, 예, 이제 여기 이제 120에서 또 이제 10% 정도 또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분야는 제 생각에 은행들이 이익이, 그죠? 대손 충당금 한다고 또 돈이 줄면은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법인세가 오르는 것 때문에 한 10% 정도 또 이익이 여기서 또 준다고 치면, 그러면 그만큼 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줄죠.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테이퍼링 이전에 이 금융시장에 벌써 이제 상황이 와 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 하게 되면 또 돈이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페드가 이자율을 올리면, 그러면 또 시중에 있는 그 돈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보는 현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성장주, 그리고 또 중소형 성장주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 분야에서 이제 유추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보시면은 6개월치, 6개월치에 이제 net income after tax니까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수익을 봤을 때 1984년부터 2021년 상반 이제 2분기까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점이 이렇게 점점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균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평균보다 많은 거고, 내려온 거는 요때가 이제 2009년도죠. 그리고 여기가 2020년도입니다. 이렇게 평균 내려왔을 때가. 근데 이때는 이제 평균 위로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다시 평균 내려간다고 치면, 은행들은 이제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비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아까 개인들한테 대출 돈 많이 주고 대출 많이 해주고 이제 돈 받는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은, 회사들은 대손 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익이 확 줄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건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그런 여기에 가장 전형적인 게 캐피탈 원이 가장 전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으로는 캐피탈 원이 제일 피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생각하시는 건 이제 바이백입니다. 자, 이 두 번째에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실제로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이제 예상치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4% 정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있고,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2.4%라는 거는 이제 2분기 실제 발표된 거 하고, 그 다음에 3분기 예상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통 한 2.4% 정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1%였죠. 평균적으로 1%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에 나오는 게 2분기 실제와 그 다음에 3분기 예상치의 차이가 평균 2.4%인데 이제 더 많이 나는 게 있고 더 적게 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MTB하고 PNC, 헌팅턴이라는 회사하고 퍼스트 호라이전 요 네 가지 회사는 현재 지금 이제 merging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합병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조금 안 좋겠죠, 실적이. 요거 회사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수합병 회사 하고 있는 회사는 좀 피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요 네 가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거고, 밑에 이제 차트는 지난 2분기 실제로 나온 거하고 3분기 예상치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될 건지. 그래서 요 4대 은행들은 지난 2분기보다 지금 3분기 예상치가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막대들 큰 거는 2분기보다 3분기 예상치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개 은행들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백으로 좀 더 얘기가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바이백을 하게 되면 발행된 주식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13개, 30개 중에서 13개 은행이 한 10% 정도 이상 이제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이제 밑에 표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주식 숫자가 줄어든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주가를 오히려 더 늘린 거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 숫자가 더 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간 거가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오른 거니까 좋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주식을 유상증자 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바이백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 보실 때 보시는 것이 대출 증가 감소의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면 좋은 거고 감소하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은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 대출을 주냐 보면은 커머셜, 그죠? 상업용, 인더스트리얼 산업, 크레딧 카드 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부들 그 농사 지을 때 또 론 받아서 대출 받아서 농사 짓고 팜랜드 농지도 그걸로 사는 거죠. 그다음에 패밀리 모기지니까 주택 융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2019년도 연말에 이제 해서 비교하면은 지금 이제 은행들의 캐시가 현금이 두 배로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은행들이 지금 현재 대출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적게 하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현금이 전부 다 두 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이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이고,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총 대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별 여기 이제 이 연도가 쭉 나오죠. 2018년 2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보면은 이 푸른색 막대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 느는 것보다 이 푸른색 캐시가 느는 막대가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은행들이 캐시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지금 2019년도부에 비해서 두 배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대출에 관한 이제 인데요. 이것도 이제 2018년 2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인데 요 표시는 뭐냐면은 이 전체 미국 은행들이 자기네들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대출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100%인데 56%의 이제 금액을 대출을 줬다는 거죠. 자산에. 이게 2018년 2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7%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주는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대출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서 보시면은 그것도 가장 이제 이 대출이 많이 줄은 게 2020년 1분기부터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연결되어 있고 이 큰 은행 4대 은행 중에서는 이 웰스파고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뭐죠? 이게 리드 웨이니까 좀 더 이쪽은 앞서가 있다고 해야겠죠. 좀 그래도 대출 좀 잘 주는 회사가 이 두 가지 회사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라이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캐피탈 원 또 나오죠. 디스커버리, 싱코리 아까 요 회사들은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이 회사들은 이제 또 추가로 론이 안 되고
겁니다. 이게 아네믹이 빈혈이지 않습니까? 논 그로스니까.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대출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은행업에 있어서는 대출 증가 없이 이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은행업을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아지는 게 은행으로서는 좋은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 표가 이제 이 청색은 1년 동안 얼마나 대출이 증가했느냐, 그다음에 오렌지색은 2년 동안 대출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보면은 이제 이렇게 4대 은행들 보면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이게 밑에 다 있고 위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이제 2년이나 2년으로 봤을 때 계속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잘못 읽은 거 하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웰스파고하고 뱅크 아메리카가 대출이 제일 많이 줄어든 회사라는 거 제가 이렇게 잘 수정하고요. 내려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대출 증가하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실적 발표 중에서 TFC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증가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와서요. 자, 이 팔슨이 이제 맨 앞에서 얘기할 때 자기는 이제 고품질 주식을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품질 주식 중에서 4대 은행 중에서는 JP 모간 체이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노즈 블리드 밸류에이션 코피 날 정도로 비싸다는 거죠. JP 모간 체이스가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에 이 사람이 선택한 거는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니치 뱅커스, 그죠? 틈새 시장을 하는 것들이 좋아하는데, 요게 이제 SIVB라는 거, 아까, 산타클라라인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SIVB.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본다는 거, 이스트 웨스트 뱅크가 있었죠. 요 두 개가 이제 니체인데, 이 틈새 시장을 보는 은행이죠. 두 개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이미 이제 갖고 있는 4개 투자하고 있는 은행들이 다 캘리포니아의 헤드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시그네처 뱅커라고 심볼이 SBNY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그네처 여기 있죠. 그래서 시그네처를 작년에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8년 평균 밑으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사기가 참 좋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산 게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네처는 뉴욕 쪽에서 멀티 패밀리 랜딩이니까 다주택 쪽에 뭐 아파트 콘도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론을 주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28불에서 30불 정도 되는 주가에 되는 주식들 좋아하고 48불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 주가대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5년 동안 제일 좋을 주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웰스파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저 은행 구루들 중에서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투자하는 심볼이 TK죠. 투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BK는 이번에 이제 바이백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지금 워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백 하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루들이 가끔 이제 은행 주식 살 때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사두는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 워런 버핏도 갖고 있다가 제가 판 걸로 기억하고 다른 구루들도 이제 이 BK를 이제 가끔씩 사서 이 은행이 무슨 매력이 있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바이백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요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까지는 좋아하는 거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분이 좀 싫어하는 두 가지 그룹의 은행들인데 하나가 이제 M&A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예외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USB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온 뱅크, 저도 이제 이거 거래가 했던 은행인데, 이 유니온 뱅크가 일본계 자본이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 세운 이제 은행인데, 주로 이제 뭐 모기지로, 주택 모기지로 같은 거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뱅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USB가. 그래서 요런 거는 자기는 이제 보통 M&A는 안 좋아하는데 요 용어는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유니온 뱅크를 USB가 샀으니까 USB를 좋게 생각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M&A와 관계돼서는 작은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큰 회사들이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the bankers ripen to be sold니까 이제 이렇게 앞으로 팔릴 것 같은 회사들은 자기는 이제 좀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꺼려하는 그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컨슈머 컨센트레이션이죠. 뭐 컨슈머 크레딧 컨센트레이션이다 하고 어쨌든 그 개인들한테 많이 빌려주는 회사는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죠.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줘도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부자들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아멕스는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6개인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 중에서 스트롱 바이가 된 게 6개 중에 CT가 있었지 않습니까? CT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CT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별로다라는 거죠. 뭐 애널리스트들이 점수를 스트롱 바이로 줬지만 그래도 별로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향후 그래도 웰스파고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인사로는 여기까지 읽어줘서 좀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영상 만들면서 읽으니까 이렇게 읽었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 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 전에 꼭 자기가 알아보고 해라는 거 하고 자기가 이제 만든 이 아티클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로우 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뱅크 쪽 투자하시는 쪽의 인포메이션은 이분 통해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차드 제이 팔슨이 얘기하는 은행 쪽 주식 이제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 은행 쪽 실적 발표에 관계된 내용들 한번 봤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